누군가는 말한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하지만 사실 인생 후반부에 이르러 보면 어떤 선택은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절실히 깨닫는다. 특히 50대라는 시기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평생을 일로 달려온 자신과 이제는 그 일에서 점점 멀어지게 될 자신이 교차하는 지점이다. 이 시기에 내리는 판단 하나가 남은 인생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꿔놓는다. 지금 집을 줄일 것인가 아니면 유지할 것인가, 퇴직금을 굴릴 것인가, 아니면 그냥 둘 것인가, 자녀의 결혼과 교육에 얼마를 쓸 것인가. 이 선택들은 결코 단순하지 않다. 더 중요한 건 이 선택을 유예하거나 회피할 시간이 이제 많지 않다는 사실이다. 노후는 미리 준비한 자에게만 편안한 시간이 되어주며 그 준비는 바로 이 시기에 결정된다. 그러므로 50대는 노후를 설계하는 마지막 골든타임이자 인생 이막을 설계하는 가장 치열한 싸움터다. 아래 세 가지 사례는 같은 세대를 살아온 이들이 어떻게 다른 선택을 했고 그것이 어떻게 삶의 격차로 이어졌는지를 보여준다. 첫 번째 사례는 퇴직 후 3년 만에 다시 일자리를 찾아야 했던 김성태 씨의 이야기다. 대기업 과장으로 30년 가까이 일했던 그는 비교적 안정적인 삶을 살아왔다 하지만 퇴직 후 별다른 계획 없이 일단 쉬자는 생각으로 시간을 보냈고 그 와중에 자녀의 유학 비용과 가족여행 등으로 통장이 점점 얇아지기 시작했다. 국민연금 외에 특별한 수입이 없었던 그는 결국 월세를 내기 위해 경비직을 알아보기 시작했고 그제야 노후 준비가 필요했음을 실감했다. 김 씨는 그때는 내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도 몰랐다. 그냥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뿐인데 시간이 나를 삼켜버렸더라고 회고한다. 노후 준비는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 당장 시작돼야 한다는 뼈아픈 교훈이다. 두 번째 사례는 좀 더 긍정적이다. 52세에 퇴직한 이정은 씨는 직장을 나오기 2년 전부터 철저한 준비를 시작했다. 소비를 줄이고 자신이 가진 자산을 점검해 무엇을 줄일 수 있을지 고민했다. 그는 서울에 있던 30평대 아파트를 팔고 경기도 외곽의 소형 주택으로 이주했다. 동시에 작은 카페를 시작해 소소한 수입을 만들었다. 그는 말한다. 내가 선택할 수 있을 때 선택해야 후회가 없더라고요. 시간이 나를 끌고 가기 전에 내가 방향을 잡아야 했어요. 이 씨는 지금 매달 일정한 소득과 연금으로 여유 있는 생활을 하고 있다. 물론 부자가 된 것은 아니지만 그는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세 번째 사례는 현실과 타협하지 않은 선택이 어떻게 파국으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준다. 박혜숙 씨는 퇴직을 앞두고서도 현재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고자 했다. 자녀의 결혼식은 호텔 예식장에 진행했고 사는 집도 재건축 기대를 품고 그대로 유지했다. 자동차도 교체했고 명절이면 자녀에게 용돈을 두둑이 챙겨줬다. 문제는 수입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출은 그대로였다는 점이다. 퇴직금은 몇 년 안에 바닥났고 이후에는 사채에까지 손을 대게 됐다. 그는 말한다. 내가 그때 뭘 믿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지금처럼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벌이 없는 삶이 이렇게 빠르게 다가올 줄은 몰랐어요. 박 씨는 결국 자녀와 함께 살아야만 했고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자립을 잃었다. 이 세 가지 사례는 하나같이 같은 세대를 살아온 사람들이지만 전혀 다른 선택을 했고 그 결과는 너무도 달랐다. 누군가는 준비를 선택했고 누군가는 현실을 외면했으며 또 누군가는 시간에 끌려다녔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바로 이 순간에도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사실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을 버티면 언젠가 해결되리라 믿는다. 하지만 노후는 버티는 것이 아니라 설계하고 준비해야만 하는 시간이다. 50대는 퇴직이라는 언덕을 넘기 전 마지막 평지이자 삶의 재정적 독립과 존엄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노후는 단지 연금을 받으며 조용히 사는 시간이 아니다. 삶의 질을 지키고 인간관계를 유지하며 의미를 찾는 과정이다. 그러기 위해선 먼저 돈의 문제를 풀어야 한다. 더 늦기 전에 집과 자산 구조를 점검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며 현금 흐름을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의 구조를 다시 짜야 한다. 그것이 귀촌이든 1인 창업이든 파트타임이든 상관없다. 중요한 건 다시 버는 구조를 만든다는 것이다. 단돈 몇십만 원이라도 자신이 만들어낸 수입이 생기는 순간 삶은 다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멈추지 않는 것이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전환이다. 50대의 선택은 남은 평생을 지탱할 기둥을 세우는 일이다. 우리는 지금 선택을 해야 한다. 현실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아프더라도 하나씩 구조를 바꿔가야 한다. 어떤 선택은 고통스럽고 어떤 결정은 주변의 시선을 감수해야 한다. 하지만 그 불편을 감수한 이들이 결국 후회하지 않는다. 노후는 운이 아니라 구조이며 구조는 지금의 선택으로 결정된다. 50대는 단지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각성의 시간이다. 이 시기를 통과하는 자만이 노후라는 이름의 긴 여정을 스스로의 발로 걸을 수 있다. 지금이 마지막이다. 그렇기에 지금이 가장 강력한 시간이다. 지금 선택하지 않으면 내일은 선택할 수 없다. 오늘 당신의 결정이 곧 당신의 노후다. 50대는 단순히 생애의 중간을 지난 시점이 아니라 경제적, 심리적,
신체적 변화가 동시에 밀려오는 전환의 지점이다. 전문가의 시각에서 보면 이 시기의 선택은 단지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국한되지 않는다. 사회적 안전망이 허술한 현실에서 50대의 판단은 이후 복지 시스템과 의료 서비스, 가족 구조 전반에도 파급 효과를 미친다. 50대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사회 전체의 부담과 개인의 존엄이 극명하게 갈린다. 그렇기에 이 시기야말로 치밀하고 전략적인 설계가 절실하다. 우선 자산 구조의 점검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 많은 이들이 여전히 주거용 부동산에 과도하게 자산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의 중대형 아파트는 자산으로서의 매력보다는 유지비용과 세금 부담이라는 양날의 검이 되고 있다. 실거주는 간소화하되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즉, 실거주 부동산의 규모를 줄이거나 지방으로의 이주를 통해 주거비를 낮추고 확보된 자금을 연금 자산이나 현금 흐름 자산으로 전환해야 한다. 부동산은 잠재적인 가치 상승을 기대하기보다 당장의 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며 거주의 질보다 삶의 지속 가능성이 우선되어야 한다. 둘째로는 연금 자산의 실질 수령액과 그 수령 시점의 전략적 선택이 중요하다. 국민연금의 경우 수령 시점을 늦추면 월 수령액이 증가하고 빠르면 줄어들지만 많은 이들이 정년과 동시에 조기 수령을 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퇴직 후 일정한 수입원이 있다면 국민연금 수령은 최대한 미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차익은 생애 전체 수령액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국민연금 이외의 사적연금과 퇴직연금 IRP 등은 각각의 과세 기준과 수령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고려해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연금은 단순한 수입원이 아니라 세금과 의료보험료까지 영향을 주는 재무적 시스템으로서 통합적인 설계가 필요한 항목이다. 셋째로는 건강관리와 의료비 리스크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50대는 눈에 띄지 않지만 건강 상태가 본격적으로 꺾이기 시작하는 시기다. 단순히 보험에 의존하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로 질병 예방과 건강 유지에 중점을 둬야 한다. 건강은 돈으로도 환산하기 어려운 자산이며 의료비는 은퇴 이후 가장 예측하기 어려운 지출 항목이다. 종합검진을 정기적으로 받고 만성질환의 관리를 철저히 하며 특히 치과 비용이나 실손 의료 보험의 갱신 조건도 미리 점검해야 한다. 아울러 장기 요양 보험 대상이 될 수 있는 요양 리스크에 대해서도 미리 준비해야 하며 가능한 장기 요양 보험 특약을 검토하는 것도 현실적인 대응이다. 이외에도 은퇴 후에는 기존의 인간관계와 사회적 역할이 급속히 축소되기에 정신적 고립과 우울감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사회적 연결고리를 사전에 확보하고 유지할 수 있는 활동 기반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단순한 취미 생활이나 봉사활동일 수도 있지만 소소한 수입을 낼 수 있는 일거리나 파트타임 활동까지 포함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 역할이 끊기지 않는 것이다. 사람이 쓸모를 잃었다고 느끼는 순간 노화는 가속화되고 삶의 만족도는 급격히 하락한다. 이를 막기 위해선 은퇴 전부터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지속 가능한 활동이 무엇인지 탐색하고 구체화하는 준비가 필요하다. 재정, 건강, 관계라는 이 세 축을 중심으로 50대는 선택이 아니라 설계를 해야 한다. 전략이 있는 은퇴는 단순한 노후 준비가 아니다. 그것은 존엄한 삶을 위한 방어선이다. 선택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지만 그 대가는 결국 더 큰 후회로 돌아온다. 특히 한국 사회처럼 사회 안전망이 약하고 가족 구조가 빠르게 해체되는 환경에서는 개인의 준비가 더욱 절실하다. 이제 은퇴는 자발적 휴식이 아니라 생존과 연결된다.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가기보다 오늘의 선택으로 내일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특히 퇴직금은 결코 보너스가 아니다. 그것은 남은 인생의 기초 자본이자 새로운 수입 구조의 종잣돈이다. 이를 단순 소비로 탕진하는 순간 노후는 곧바로 위기로 직면하게 된다. 퇴직금을 활용해 월세 수입이 발생하는 소형 상가나 배당주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등 현금 흐름 중심의 자산 설계가 절실하다.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도 또한 필요하다. 안정적 수익률을 노릴 수 있는 저위험 상품에서 시작해 점진적으로 구조를 조정해야 한다. 그저 금융사 직원의 말만 듣고 상품에 가입하거나 대출을 받아 투자하는 무리한 판단은 오히려 자산을 잠식할 수 있다. 전문가의 상담을 받거나 스스로 재무 공부를 하는 것도 필요하며 이는 단순한 재테크가 아니라 생존의 방식이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노후의 풍요는 자산의 크기보다 구조의 안정성이 좌우한다. 고정 지출이 얼마나 줄어들 수 있는가? 수입이 얼마나 반복적이고 예측 가능한가? 예상하지 못한 변수에 얼마나 대응할 수 있는가? 이러한 구조적 관점에서 노후를 바라봐야 비로소 생존이 가능하다. 50대는 바로 그 구조를 바꾸고 세우는 마지막 시간이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지만 50대의 선택은 곧 구조의 결정이다. 지금 무슨 선택을 하느냐가 이후 30년의 삶을 결정한다. 노후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준비도 없이 그저 시간이 흘러가기만 바란다면 어느 날 눈을 떴을 때 당신의 통장은 비어있을 것이고 삶의 여유는 사라져 있을 것이다.
그렇기에 50대는 그 어떤 때보다 냉철하게 판단해야 하며 두려움을 외면하지 말고 구조적 변화를 받아들여야 한다. 지금이 바로 그 선택의 시간이다. 노후는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를 바꾸는 일이다. 이 구조는 지금의 용기 있는 결단에서 시작된다.